INC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좀 시장이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시의 지금 상승 배경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전망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다우존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그냥 기록 세우기인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은 0.08%, 0.1%도 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12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이후 최고의 장기 랠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0.3%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화되면서 0.6%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 날 다뤘었나? 그때만 하더라도 S&P 기업들의 한 9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7%인데 3년, 5년 평균보다는 좀 이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3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S&P 500 기업 중에. 그런데 서프라이즈 비중이 이제 79%까지 높아졌어요. 이거 결국은 이제 거의 한 평균치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90개 기업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이 기업들의 EPS가 처음에 이제 한 9%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또 7% 후반까지도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 오늘 발표한 기업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경제지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7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요, 거의 좀 서프라이즈예요. 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117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에 110,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가 약 112 정도 됐었으니까 매우 잘 나온 건데 이 얘기는 뭐냐? 이 경제 참여자들이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긴축도 이제는 좀 완화될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연령층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경제에 대한 낙관론 이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좀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을 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 2.8 정도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0.2%포인트 높이면서 3%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작년 3.5%, 역사적 평균치 3.8%에 비하면 좀 낮기는 하지만 이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공급망 문제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경제 상황이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단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지금 잡힌 거는 아니에요. 긴축도 완전히 잡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하나의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간도 그렇고 각국의 이런 갈등 구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역에 있어서도 의존하지 않고 야 쟤네하고 우리하고 관계 끊어도 이 안에서 뭔가 해결될 수 있게끔 한번 해봐. 뭔가 이렇게 점점점 국가들이 약간 고립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는 계속해서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IMF 요 이슈 하나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에드야데니 이야기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고
우리 계속 소개를 했었죠. 대표적인 또 월가의 강세론자로 꼽히는 이 분인데 뭐 이분은 증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기보다는 증시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하나가 또 눈에 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다가 어떤 코멘트를 준 건데요. 뭐냐? 요즘 사실 외신을 보다 보면은 이 노동자들의 파업 경고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항공사들도 조종사 노조들과 임금 협상했고 그래서 뭐 4년간 40% 최대 40%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들뿐만 아니라 조종사 노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간호사, 택배 그래서 지금 UPS도 원래 다음 주부터 뭐 파업을 한다 이랬는데 아마 오늘 잠정 합의합이 뭐 이루어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그렇고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뭐 작가, 배우들 또 파업하고 있고 뭐 호텔 쪽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많고 있는데 이 파업하는 이유를 요 에디 아데니가 좀 분석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높은 임금으로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악순환처럼 임금이 높아지니까 인플레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자꾸 높아지니까 나는 분명히 임금이 오르긴 올랐는데 나의 구매력이 개선되는 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돈 더 줘, 더 줘. 막 약간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 때 아무래도 이렇게 줄어들었던 일자리들, 특히 공항, 뭐 조종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수요 우위다 보니까 이 노조의 힘이 더 막강해진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 더 내나 대내나 하면서 이제 파업 예고하고 뭐 이러니까 기업들은 거기에 약간 좀 끌려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위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임금을 높여주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값을 또 제품값 가격을 올려야 되고 이게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좋지 않은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에디 야데니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지금 자꾸 저렇게 임금 올리고 뭐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그거를 끊기 위해서 결국은 경기 침체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간주를 해버린다면 긴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위험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시장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흐름들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함께 본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긴축 이런 것들을 또 조금은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뭔가 좀 우울해져요, 그죠? 그래서 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앞으로 강세장이 간다라고 주장이 나온 것들을 제가 또 하나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뭐 보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요것만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 분석 전략가 스티븐 스투마이어가 오늘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우 이론은 결국 이제 강세장이 어떤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찾는 그 방법인데 우리 이제 지수 이야기할 때 다우 지수, 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얘기하는데 다우 지수가 사실은 풀로 하면은 뭐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예요. 그래서 각 산업의 대표 종목들 30개 종목을 묶어 놓은 게 이제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인데 이거에다가 또 다우 존스 운송 평균 지수, 그러니까 다우 존스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런 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두 개 이상 대표적인 게 지금 운송 지수와 산업 평균 지수 요 두 개가 가까운 시간 안에 함께 어떤 신고가를 기록을 했을 때 근데 요 두 개 지수 모두 다우존스 운송 평균 지수는 뭐 항공 뭐 이런 택배 이런 거 20개 기업 모아놓은 건데요. 요 두 개 지수가 최근에 모두 1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우 이론이 이게 꽤 오랫동안 나왔던 이론인가 봐요. 그래서 이후에 이 두 개가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데이터를 봤더니 그게 이 차트입니다. 이 두 개가 신고가를 지나고 나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저도 잘 안 보이네. 자, 한 달 지났을 때, 요, 잠깐, 다시. 요 앞에, 맨 앞에 남색이 그 다우 산업지수, 산업평균지수고, 하늘색이 운송지수, 뒤에 요 주황색이 S&P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지수가 신고가를 찍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다우와 운송지수는 각각 한 3에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S&P는 2.7% 더 오르더라. 3개월이 지나면 상승폭이 각각 더 높아져. 4.9 다우존스는, 그리고 운송은 9%, S&P는 4.7 올라가더라. 6개월이 지나면 상승폭이 더 커지고 1년 뒤에 지수 봤더니 다우존스 12% 오르고 다우 운송지수 18% 오르고 S&P 10% 추가로 더 오르더라. 라는 게 이 다우 이론, 그리고 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우 이론에 입각했을 때 앞으로 지수 더 강세장 이어진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희망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론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어, 뭐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서 이거 이제 뭐 고점 신호가 나온 거야, 막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지수를 더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론들도 있더라. 그런 점에서 뭐 실적들이 이번에 잘 뒷받침되고, 실제 이번에 연준에서 7월 금리 인상을 거의 막바지 어떤 이런 신호를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 기대를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